진평왕이 당나라에서 보내온 병풍 속 모란꽃을 덕만에게 보여주었다. 덕만이 말하기를 이 꽃은 곱지만 향기가 없을 거예요 라고 하였다.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덕만이 대답하기를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꽃이 무척 고운데도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이는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씨앗을 심었는데 과연 덕만이 말한 것과 같았다. 덕만이 앞을 내다보는 식견이 이와 같았다. 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여왕 이야기 2편으로 신라 제27대 임금인 선덕여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덕여왕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입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라는 측천무후도 선덕여왕보다 반세기 뒤에나 등장합니다. 선덕여왕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대목이죠. 자그마치 62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선덕여왕 이야기를 한 편으로 얘기하려니 좀 길어졌습니다. 찬찬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덕여왕의 이름은 덕만입니다. 덕만은 어떻게 임금이 될 수 있었을까요?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신 분들은 덕만이 왕이 되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한 걸 아실 겁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죽을 뻔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여인이던 미실에게 끊임없이 갈굼을 당하고요. 드라마의 대부분은 허구지만 여인의 몸으로 왕위에 오르기가 만만치 않았던 건 틀림없었겠죠. 그런데 덕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신라는 철저하게 골품제라는 남성 중심의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런 신라에서 여성이 왕위에 올라 16년이나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선덕왕이 즉위했다. 이름은 덕만이다. 진평왕의 장녀로서 어머니는 김씨 마야 부인이다.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총명하고 똑똑했다. 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국인이 덕만을 세웠다. 성조황고라는 칭호를 올렸다. 삼국사기 번역본은 국인을 백성으로 번역했으나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일반 백성은 아니고 왕이 계승이나 폐위 등의 큰 힘을 지닌 일종의 임금 추대위원들이었던 합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의 복합체였다는 거죠. 삼국유사에는 25대 진지왕의 경우 즉위 4년 만에 국인에 의해 폐위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또 선덕여왕의 즉위 이후로 성골남자가 다 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덕만이 단지 총명하고 덕이 있었다거나 성골남자가 다 해서 왕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시 왕실과 귀족 사회가 그 정도로 순수하지도 만만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당시 신라 왕실의 가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부흥기를 연 진흥왕은 제24대 임금입니다. 진흥왕에게는 동륜태자와 25대 진지왕이 있었습니다. 진지왕이 폐위되면서 동륜태자의 아들인 진평왕이 제26대 임금이 되고요. 진평왕의 딸이 제27대 선덕여왕이죠. 동륜태자는 왕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아들 진평과
그 딸인 선덕여왕, 선덕 아닌 다른 손녀 진덕여왕이 차례로 즉위합니다. 선덕과 진덕여왕은 사촌이고요. 그러나 진평왕의 자손은 진덕여왕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은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 용수와 선덕여왕의 동생인 천명부인 사이에 태어난 춘추가 제29대 왕으로 오릅니다. 유명한 태종 무열왕이죠. 진지왕은 폐위됐어도 아들 용수가 살아남음으로써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든 셈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 다시 일어나 별의 순간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한 거죠. 이렇게 왕실에 진지왕의 아들인 용수와 손자인 춘추, 선덕여왕의 남편인 음갈문왕도 있었는데 왜 성골 남자가 다 했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신라 초기엔 사위가 왕이 된 경우도 많았고요. 선덕여왕을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용수는 진지왕이 폐위되면서 궁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성골이 아닌 진골이 됐다고 합니다. 신라의 경우 새 임금이 즉위하면 그와 형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골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성골 거주 지역인 궁궐 밖으로 나가서 진골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평왕과 그 동생 가족이 궁궐에 살고 용수와 천명부인은 폐위된 왕의 가족인 만큼 궁궐을 떠나면서 용수와 춘추 모두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졌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위인 음갈문왕은 왜 왕이 못 됐을까요? 학자들은 나이 탓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선덕여왕이 우여곡절 끝에 서기 632년에 즉위했을 때 50세가 넘었던 만큼 남편은 나이가 더 많아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평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성골 남자는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딸의 경우 결혼해도 가계 구성원으로 인정돼 성골이 됐고요. 그렇다면 동생인 천명부인은 왜 성골이 못 됐을까요? 덕만은 진평왕의 동생인 음갈문왕과 결혼해 계속 성골이었던 반면 천명부인은 진지왕의 동생 용수에게 시집가서 궁궐을 쫓겨난 통에 진골이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선덕 역시 친삼촌과 결혼한 셈입니다. 골품제가 만들어낸 기이한 현상이죠. 성골 신분에 똑똑하고 덕도 있었던 덕만공주. 진평왕은 이런 큰딸을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었던 듯합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선 무기력한 왕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혈육인 덕만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딸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고요. 우선 사촌인 이찬용수를 내성 사신으로 삼아 대궁, 양궁, 사량궁 등 궁궐 세 곳을 총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용수는 살아남기 위해서였는지 사촌인 진평왕에게 충성을 다한 모양입니다. 어차피 폐위된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만큼 일단 충성을 다하고 후위를 도모하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평왕은 또
궁궐을 수호하는 시위부를 정비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왕이 계승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성골이고 똑똑한 데다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까지. 이쯤 되면 왕위에 오르는 건 따놓은 당상처럼 보입니다. 덕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지원만 믿지 않고 스스로 군왕이 되기 위해 단련했습니다. 공주로 있는 동안 꾸준히 통치의 기본인 정보 수집과 자신의 뒤를 받쳐줄 측근 형성에 힘쓴 게 그것이지요. 모란꽃을 보고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도 실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보 장악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그는 충성 세력 형성에도 공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춘추가 김유신의 동생 문희와 결혼하게 만든 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록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남산에 올라가기를 기다려 김유신이 뜰 가운데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공주가 무슨 연기냐고 묻자 신하들이 아뢰었다. 아마 유신이 누이를 태워 죽이려나 봅니다. 공주가 까닭을 물었다. 누이가 남편도 없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공주가 누가 한 짓이냐고 묻자 곁에 있던 춘추의 얼굴빛이 크게 변했다. 공주가 내가 한 짓이니 빨리 가서 구하라 고 하자 춘추는 달려가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후 문희와 혼례를 올렸다. 삼국유사는 김춘추와 문희의 결합을 선덕여왕 때로, 화랑세기는 공주 시설로 기록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공주 시절 일로 봅니다. 덕만이 지지 세력의 필요를 느끼고 정치 핵심에 있지 않던 세력을 측근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죠. 들여다보면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은 가야 왕족의 후손으로 진흥왕의 동생인 숙쿨종의 딸 만명과 결혼했습니다. 진지왕의 사촌과 혼인한 거죠. 그러니까 유신은 진지왕의 손자뻘이죠. 춘추는 앞에서 얘기했듯 진지왕의 친손자고요. 이런 유신과 춘추를 이어줘 측근으로 삼는 겁니다. 용수가 진평왕에게 최선을 다했듯 춘추 또한 선덕여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처럼 완벽한 전초 작업 덕이었을까요? 선덕여왕은 서기 632년에 마침내 신라의 제27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서기 647년까지 16년간 통치하고요. 여왕은 어질고 총명했습니다. 즉위하던 해에 각 도에 사신을 파견해 호라비와 과부,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 혼자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진율하고 어려운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제위 5년엔 대골 서쪽 옥문지에 개구리 떼가 몰렸다는 얘기를 듣고 서남쪽 변경 옥문국에 적군이 잠입한 듯하다고 얘기해 숨어든 적군을 토벌했고요. 여왕은 또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대승했고 첨성대를 만들어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도록 했습니다. 제위 3년에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고 분황사를 세우는 등 대내외의 여왕의 강건함을 널리 알렸고요. 분황사는 향기로운 황제의 절이라는 뜻이랍니다. 여왕은 월정사, 통도사도 창건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렇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꿋꿋이 살아남아 임금이 된 뒤
당대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반란이나 외적의 침입 등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어질고 명민한 덕만 앞에 미실도 진지왕의 세력도 무릎을 꿇었고요. 선덕여왕은 이렇게 총명하고 너그럽고 포용적이라는 제왕의 자질을 발휘해 왕이 되고 즉위 후에도 삼국 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당나라의 멸망을 재촉한 축천무우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위대한 여왕의 길을 걸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여왕 이야기 2편으로 신라 선덕여왕의 삶과 통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